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내년 상반기에는 개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화성에 레고랜드의 3배가 넘는 국제 테마파크 건립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레고랜드가 경쟁력 확보라는 또 하나의 숙제를 하나도 안게 됐는데요.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의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시기는 2026년입니다. 경기도와 화성시, 신세계그룹이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4조 5,700억 원. 모든 연령층이 즐기고 머무를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호텔, 쇼핑몰 등을 갖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가 316만 제곱미터에 조성됩니다. 용인 에버랜드의 2배가 넘고 레고랜드 사업지의 3배가 넘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와 미세먼지, 겨울철 운영 중단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IT 기술을 접목한 실내형 테마파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비대면도 충분히 좀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오래전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처럼 야외에 사람들이 막 길게 줄 서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지양을 해야겠죠. 개장이 7번 미뤄졌던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내년 5월 개장은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각종 놀이시설이 들어서면서 공정률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레고랜드 경제 효과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경제 효과 분석 자료는 이미 과거 자료가 돼버렸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10년 넘게 걸리다 보니 코로나19와 화성 국제 테마파크와 같은 새로운 상황과 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문제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화성 국제 테마파크도 타깃층이 달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브랜드는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타겟 부분도 저희는 이제 2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충분히 차별성이 있고. 강원도가 10여 년 전 자료를 통해 밝힌 연간 방문객은 200만 명, 연간 생산 유발 효과는 5,900억 원에 이릅니다. 10여 년 전 레고랜드 경제 효과를 분석했던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측대로 성공 개장을 장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신입생 모집에 실패한 강원도 내 대학들이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이 대학마다 총장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폐교된 한중대. 폐교 전 3년간 신입생 평균 등록률이 44%에 머물렀습니다. 설립자의 불법 부실 경영이 문제가 되면서 신입생들이 외면했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제2의 한중대 폐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초유의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강원도 내 대학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강원대와 한림대, 춘천교대, 연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이 심각하게 하락했습니다. 경동대 95.5%, 강릉 원주대 92.8%, 가톨릭 관동대는 73.7%, 지난해보다 많게는 무려 25%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상지대와 한라대는 최종 충원율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파가 컸습니다. 이에 따른 후폭풍도 거셉니다. 이달 초 상지대 총장과 교무위원들이 신입생 모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거취를 대학 구성원들에게 일임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당장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년 신입생 모집 대책을 세우는 일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2022학년 신입생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집 단위, 이렇게 모집 학과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논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구조혁신위원회를 꾸려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미달 학과를 중심으로 통폐합과 정원 감축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재정과 결부되는 문제여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를 너무 많이 줄이면 예산이 좀 문제가 되고 또 안 줄이면은 또 평가 지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학교의 이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사 구조 개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정이 조금 나은 강원대는 이미 탄력 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이 저조한 학과 정원을 인기 학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더 나아가 강릉 원주대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는 충격에 휩싸인 대학들이 제대로 된 구조 혁신안을 마련해 신입생 미달 사태의 파고를 뛰어넘어 지속 가능한 신입생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심각한 도내 시군들은 청년 인구 늘리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청년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성군 남면 무릉마을회관에 목공예 교육시설과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청년과 주민들이 전문가에게 목공예를 배우고 서로 소통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전문가들이 다시 좀 이제 새로운 전문가들 또 만들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역에 이제 좀 정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정성군은 2018년부터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런 거점 시설 4곳을 만들고 청년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정성군에 사는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 인구는 6,510명, 최근 4년 새 1,2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정성군은 짧은 기간에 청년 정책의 효과를 내기 힘들었다며 앞으로 더 과감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모 사업을 통한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른 시군의 사정도 거의 비슷해 대학 진학과 취업 등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층을 막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남는 청년층은 각각 50%대와 30%대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제조업 유치가 쉽지 않은 도내 현실을 볼 때 새로운 창업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특성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창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오는 형태,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식의 창업 지원 사업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여기에다 주거 환경 등 정주 기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의료기기 업체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출시하려면 식약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관련 기관이 없어 도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업계와 경제단체에 이어 지역 정치권까지 이 식약처 강원지방청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부러진 뼈를 이어주는 임플란트를 주로 생산하는 원주의 한 의료기기 업체.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전 세계 40개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제품 개발 때마다 인허가 문제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매년 10건 이상의 식약처 인허가 건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서울지청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어 자주 소통이 어렵다 보니 식약처 인근 업체보다 보통 승인을 받는데 2배 이상의 시간을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에 의료기기 신규 업체들이 잘 어떤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어떤 허가나 인허가를 내는 데서 원주에 있다 그러면은 궁금한 거 쫓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기기 업체들이 겪고 있는 인허가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협회와 경제단체에 이어 원주시의회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의회는 식약처 강원지방청을 원주에 설립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서울지방청 관할 기업의 35%가 강원도에 있고 국내 의료기기 수출액의 15%를 도내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청 설립이 절실하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강원도에 지방청이 설립되어 지역 내 유치가 가시된다면 정부의 국정 추진 과제인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식약처는 현재 서울과 부산, 인천과 대구, 광주와 대전 등 6곳의 지방청을 두고 있습니다. 권역으로 따지면 강원과 제주에만 없는 겁니다. 식약처의 경우 의료기기와 바이오를 비롯해 식품과 화장품 업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으로 기업 유치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설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가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자 강원도 의회에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의회 도정질문 첫날인 어제 원태경 의원은 총 사업비 1,490억 원 중 60%인 894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해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강원도의 국비 확보 전략을 요구했습니다. 안권용 글로벌 투자통상국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마스크프리 컨벤션 센터를 세계 최초로 건립하는 방안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접경 지역 내 군장병의 주소 이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철원군이 공식 반대 입장을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철원군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 개정안에 대해 현역병이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볼 수 없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철원군의 보통교부세를 계산해 본 결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105억 원 증가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대비 7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권 의료기기 기업들이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에서 231만 달러의 해외 수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시회에 강원권 의료기기 제조기업 44곳이 참가한 결과 해외 수출 231만 달러, 국내 판매 37억 9천만 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25개사가 공동관을 운영하며 신제품과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선보였고 개별적으로도 19개사가 참가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로 곤란을 겪은 플라이 강원이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교체하고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세계적인 항공 IT 서비스 업체인 IBS를 고객 서비스 시스템 운용사로 선정해 예약과 발권, 운송 등 고객 서비스 전 부문을 포괄한 서비스로 고객들의 편의를 늘리고 해킹의 피해가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해킹 피해로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고객 영문 이름과 핸드폰 번호, 암호화된 카드 번호 등이 유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영월 의료원에 산부인과 분만실이 운영됩니다. 영월군은 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지원 대상에 선정돼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산부인과 분만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만 취약지인 평창과 정선, 영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가 길고양이의 번식을 막고 사람과 공존할 수 있도록 중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 예산은 2천만 원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살던 곳에 다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중성화 수술은 관련 민원이 20여 건 접수됨에 따라 진행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접경 지역을 위해 군인 주소 이전을 위한 법 개정보다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접경 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지역에 어떤 이득이 될지 의문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충분한 수기 없이 강행하면 커다란 후유증이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접경 지역을 위해서는 도내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부터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코로나19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지 않고 학교 문을 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3월 교사 대상 과밀 학급 실태 조사 결과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일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응답이 90.8%였다고 밝혔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교육과 방역이 동시에 가능한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개별 지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